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와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크게 한번 숨을 내쉬어 보세요. 오늘도 마음 한편이 무겁진 않으신가요? 평생 곁을 지킬 거라 생각했던 친구와의 연락이 뜸해졌나요? 혹시 그 이유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중에는 나도 모르게 타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죠. 젊은 시절에는 그래, 나도 열심히 하면 되지 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우리의 인생은 각자 나름대로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자랑스러운 일이 또 다른 이에게는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제 영상을 보신 68세 남성 이대목 씨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자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친구들도 축하해 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제일 친했던 친구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어요. 며칠 후 다른 친구를 통해 그의 손자가 몇 년째 대학 입시에 실패하며 집안 분위기가 매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기쁜 소식을 나눈 것뿐인데 친구에겐 큰 상처를 준 거였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억울했어요. 기쁜 일을 말한 게 잘못인가 싶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하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친구 입장은 어땠을까? 아들도 아빠가 좀 더 친구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제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심한 말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도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며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대목 씨의 사연은 우리 모두가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은 없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친구가 연락을 끊었을까? 정말 자랑한 게 문제였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무려 78%가 이런 자랑으로 인해 소중한 관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의 관계를 연구하며 깨달은 절대 자랑하면 안 될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재산 자랑입니다. 우리 세대 참 열심히 살았죠. 눈코 뜰 새 없이 일했고 허리띠 졸라매며 아껴서 결국 집 한 채 장만하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제는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친구들 모임에서 슬쩍 내 주식이 요즘 아주 잘 나가라든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외제차를 한 대 뽑았어라고 하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처음엔 다들 오 대단하시네 하고 맞장구 쳐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누군가는 속으로 씁쓸해질 수도 있거든요. 나는 아직도 대출 갚느라 허덕이는데 라거나 우리 애들은 생활비 대기도 빠듯한데 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모임부터 이상하게 연락이 뜸해집니다. 평소에 잘 놀던 친구가 갑자기 바쁘다고 하고 친했던 사람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죠. 사실 돈 문제는 우리 세대에서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친구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골프 치며 노후를 즐기는데 다른 한쪽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휘어요. 이 차이가 쌓이면 결국 서로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나는 그냥 기쁜 마음에 이야기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비교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세대는 돈 이야기로 사람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시하는 순간 오랜 친구도 서서히 멀어지고 돈보다 소중한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이 많든 적든 겸손이 답입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건강, 취미, 삶의 소소한 기쁨을 나누는 대화가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동네 공원에서 걷는 재미에 푹 빠졌어. 혹은 새로 시작한 취미가 있는데 너무 재밌어.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오래 남고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둘째는 자녀 자랑입니다. 우리 나이엔 대화 주제의 반 이상이 자식 이야기죠.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결혼은 했는지, 손주는 있는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한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기업 임원 됐어.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맞받아칩니다. 우리 딸은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는데 요즘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간다더라. 이때 옆에 있던 조용한 친구 얼굴이 굳습니다. 왜일까요? 그 친구는 아들이 아직 취업 준비 중이거나 딸이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녀 문제는 부모의 가장 깊은 걱정이자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녀 자랑은 의도치 않게 비교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친구 관계를 단절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녀 자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정말 많은 걸 희생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기대만큼 잘 되지 않으면 부모로서 괜히 위축되고 남들 앞에서 자식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 모임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죠. 그렇다고 자녀 이야기를 아예 안 할 순 없죠. 대신 자랑보다는 공감을 나누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애들 취업 너무 어렵다지. 우리 애도 고생이 많아. 육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다들 힘들겠다 싶어. 이렇게 공감을 나누면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친구 사이도 돈독해집니다. 자녀가 잘 되든 힘든 시기를 겪든 우리 세대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하나. 자식의 성취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배우자 자랑입니다. 은퇴 후 남편이 갑자기 자상해졌다거나 아내가 한결 더 다정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건 흐뭇한 일입니다. 우리 남편 요즘 아침마다 커피도 내려주고 산책도 같이 가자고 해. 우리 아내 손주 돌보랴, 나 챙기랴 정신없으면서도 밥상을 늘 정성껏 차려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훈훈해질 것 같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미소 짓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말없이 물잔만 만지작거리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누군가는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오랜 병간호로 지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소갈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자랑이 이어지면 듣는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하며 괜히 씁쓸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에게는 아주 예민한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보면 홀로 지내는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건강 문제,
관계 변화, 예상치 못한 인생의 굴곡들,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나치게 배우자 자랑을 하면 자칫 누군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우자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랑보다는 공감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랑 같이 늙어가는 게 쉽지 않더라.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게 참 인생이지. 혼자 지내는 것도 쉽지 않겠다 싶어.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말 한마디가 더 따뜻한 대화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는 손주 자랑입니다. 손주 이야기가 빠지면 우리 대화가 허전하죠. 우리 손주, 이번에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 했어. 우리 손녀, 영어를 어찌나 잘하는지 원어민이 깜짝 놀랐다니까. 이런 말들이 오가면 분위기가 즐거워질 것 같지만 그 순간 옆에서 말없이 차만 마시는 친구를 한번 보세요. 표정이 조금 굳어있지 않나요? 왜냐고요? 누군가는 아직 자식이 결혼도 안 했고 누군가는 손주가 없어 고민이기 때문이죠. 요즘은 결혼과 출산이 개인 선택인 시대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은근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손주 자랑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혼자 소갈이하는 친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손주가 있더라도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손주들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지만 어떤 친구는 손주가 외국에 살아 얼굴 보기도 어렵고 어떤 친구는 손주 돌보느라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손주는 어쩜 이렇게 똑똑한지 하는 이야기가 계속되면 듣는 사람에 따라선 부담스럽거나 씁쓸할 수도 있죠. 그럼 손주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랑보다는 공감과 배려를 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 크는 거 보면 참 다르더라. 우리 때랑 비교도 안 돼. 손주 보는 게 좋기도 한데 가끔은 체력적으로 쉽지 않더라고.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면 듣는 사람도 부담 없이 공감하며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째는 해외여행 자랑입니다. 아, 스위스 알프스는 진짜 장관이더라. 프랑스에서 크루아상 먹는데 이게 진짜 현지 맛이더라고. 여행 다녀오면 기분이 좋아서 누구에게든 자랑하고 싶죠.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라진 적 없나요? 처음엔 와 좋겠다 하다가도 한두 마디 더 하면 에휴 난 언제 가보나 하며 한숨 쉬는 친구가 생깁니다. 왜냐고요? 우리 나이에 해외여행은 여유와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친구는 자식들이 여행을 보내줘서 다녀올 수 있지만 어떤 친구는 여행보다 생활비 걱정이 더 크고 또 어떤 친구는 건강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것조차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여행 이야기를 하면 듣는 친구 입장에서는 은근한 소외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갈 엄두도 못 내는데. 우리 집 애들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온도가 내려가죠. 그렇다고 여행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란 건 아닙니다. 대신 공유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여행 다녀오니 느낀 건 결국 집이 최고야. 사실 어디를 가든 누구랑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장소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전달되고 친구들도 공감하며 대화에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자랑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낍니다. 젊을 땐 일도 바빴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자랑이 되면 오히려 거리를 만들고 경청이 되면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자랑,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재산 자랑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자녀 자랑은 비교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랑은 듣는 사람의 상황을 배려해야 합니다. 손주 자랑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행 자랑은 자랑보다 함께하는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나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랑이었는지 아니면 공감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친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적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지금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좋은 친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자랑보다 경청, 비교보다 공감. 이것이 우리 나이의 진정한 소통 방법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갈 친구가 있다는 건 그 어떤 재산이나 자랑거리보다 값진 축복이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